오늘도 깊은 밤입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아직 깨어있는 여러분은 혹시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몸은 분명히 깨어있어서 의식은 또렷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입술조차 떼어지지 않는 그 막막한 공포.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형상들 말이죠. 오늘은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가위에 자주 눌리던 한 분이 새로 이사간 집에서 겪게 된 아주 섬뜩하고도 기묘한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낡은 폭도식 아파트, 그리고 창문 너머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 지금부터 수리씨의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죠. 사연을 보내주신 수리씨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독 가위에 자주 눌리는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라지만 수리씨에게 가위 눌림은 일상이나 다름없었죠. 가위에 눌릴 때마다 수리씨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는 기괴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듣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어떤 날은 시커먼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침대맡에 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형체조차 흐릿한 존재들이 수리씨를 에워싸고는 기괴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응? 같이 놀자니까. 당시 수리씨는 너무 어려서 그게 가위라는 현상인지도 몰랐고, 그저 내가 몸이 좀 많이 약해서 자꾸 헛것이 보이나 보다 하고 덤덤하게 넘기곤 했습니다. 실제로 수리씨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서 뛰거나 과하게 움직여도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약한 몸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상을 겪는다고 믿으며 자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리씨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가족들은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첫 인상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구조상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낮에도 집안이 침침했고, 길게 늘어진 복도식 구조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유난히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리씨가 배정받은 방은 하필이면 외부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폭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그 방이 수리씨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형편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리씨는 잘 때마다 창문을 강박적으로 꽉 닫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사온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위 눌림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잦아지고 강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소용없는 찜찜한 더위 때문에 수리씨는 망설이다가 폭도 쪽 창문을 아주 살짝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열어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수리씨는 문득 자신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가늘게 흩날리는 생생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며 다시 가위에 눌린 겁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창밖 폭도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걷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쓱쓱. 수리씨는 처음엔 새벽이라 다른 주민이 조용히 지나가나 보다 생각하며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폭도 한가운데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수리씨의 방 위쪽을 뚫어지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땐 폭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애써 마음을 진정시킨 수리씨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수리씨의 눈앞, 방 한구석 어둠 속에서 아까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여자는 낡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다리가 마치 오래된 시체처럼 딱딱하게 굳어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건 그런 끔찍한 몰골과는 대조적으로 손톱에는 아주 짙고 화려한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리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이건 가위일 뿐이다. 아침이 되면 다 사라질 환각이다라고 되뇌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찍, 찍. 무언가 얇은 것으로 벽이나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 여자가 이젠 대놓고 수리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턱을 부들부들 떨며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찬 얼굴로 말이죠. 수리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숨은 막혀왔지만 몸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수리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리 씨의 코앞까지 다가와 차가운 숨결이 느껴질 것 같은 찰나 거짓말처럼 가위가 풀렸습니다. 수리 씨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날이 밝을 때까지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의 밤은 다음 날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다시 잠이 들자마자 어김없이 그 기괴한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어제보다 더 가까웠고 이젠 귓가에서 누군가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죠. 그때였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이 갑자기 왼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얼음장 같은 차가운 기운이 수리 씨의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수리 씨의 팔을 억세게 붙잡고는 그대로 방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듯 힘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다시 가위가 풀렸고 수리 씨는 벌떡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들었을 때 수리 씨는 경악했습니다. 분명 가위에서 깨어났는데 침대 위에 있어야 할 이불이 실제로 방 바닥 왼쪽으로 끌려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고 다시 들려온 그 소리. 찍, 찍. 이번엔 방문 쪽이 아니라 폭도 쪽 창문이었습니다. 수리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건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방범창 바로 뒤에서 칼로 방충망을 소리 없이 그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던 수리 씨는 그자가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는 순간 혼신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그 비명에 놀란 가족들이 안방에서 뛰쳐나왔고 침입하려던 괴한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폭도 끝 계단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방범창을 확인해보니 창틀은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방충망은 예리한 칼날에 이미 너덜너덜하게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수리 씨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이불을 끌어당기고 억지로 깨우려 했던 그 무서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폭도에서 서성이는 범인을 먼저 발견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수리 씨를 어떻게든 깨어 밖으로 피신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그날 밤 수리 씨를 그토록 지독하게 가위에 누르게 해서 깨우지 않았다면 수리 씨는 과연 지금 이 사연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몸이 허약해서 겪는 괴로움이라 믿었던 가위 눌림이 사실은 누군가의 간절한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차리고 소리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신호가 비록 공포스러운 가위의 형태일지라도 말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문 잠금 장치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자다가 이불이 스르륵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면 너무 무서워만 마세요. 어쩌면 당신을 지키려는 누군가의 손길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심야에 전해드리는 괴담이었습니다. 수리씨처럼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피했던 신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에게 들려주실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